안녕하십니까, 덕홍맨입니다. 한 번에 합격 핵심만 쏙쏙 로도 운전기능사 필기 강의입니다. 2편 제3강 시간입니다.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로드 버킷에 토사를 채울 때 버킷은 지면과 어떻게 놓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토사를 채울 때 평행으로 해야겠죠. 평행하게 합니다. 토사에 접근할 때는 버킷을 지면이 아니라 지면과 평평하게 수평으로 놓고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평행하게 한다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거 다이오드죠. 교류 발전기에서 교류를 정류하고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다이오드입니다. 3번입니다. 무한 궤도식 건설기기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주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장력을 좀 팽팽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시켜 주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프론트 아이들러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력을 팽팽하게 해주고 또한 진행 방향을 고정시켜 줍니다. 그래서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시켜 주는 것이고요. 스프로킷은 이 동력을 전달합니다. 체인을 걸어서 동력을 전달하는 거, 이게 스프로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아이들러는 트랙의 앞쪽에 위치해서 트랙이 한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유도해 줍니다. 그러면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렇게 돌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측 바퀴가 더 빨리 돌고 좌측 바퀴가 적게 돌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겠잖아요. 그럴 때 이쪽 바깥쪽 바퀴를 더 빨리 돌게 해주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 이쪽 바퀴를 더 빨리 돌게 해주면 이렇게 회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퀴에 도는 횟수에 의해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시켜 주는 것은 프론트 아이들러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궤도식, 크롤러형이라고도 하고 무한궤도식이라고 하죠. 건설기계에서 프론트 아이들러의 역할은 트랙의 진행 방향을 유도시켜 줍니다. 4번입니다. 디젤 기관에서 사용되는 공기청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기청정기는 실린더의 마멸과 관계없다 그러면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맞으니까요.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공기청정기가 실린더 마멸과 관계없다. 공기청정기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면 티끌이나 먼지 같은 것이 실린더에 들어가서 마모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의 기능이 나빠서 불순물이 청정기에서 걸러지지 못한 불순물이 실린더로 들어가게 되면 피스톤이 왕복 운동 시 실린더 벽과 피스톤 사이에 불순물이 끼게 되어서 실린더 내부의 표면이 마멸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배기색은 흑색이 되고 불완전 연소가 되죠. 그러면 출력 감소되고 연소 나빠지고 배기색은 까만색이 나오고, 그래서 공기청정기는 잘못된다면은 실린더 마멸과도 관계 있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니까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 다음 정기검사 유효기간에 산정 방법으로 옳은 것은, 예를 들면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2월 30일 한 3개월 정도 여유 주죠. 1월 1일부터 뭐 3월 31일까지 이것이 유효기간이라고 하면 여기서 받았다 하더라도 언제부터 계산한다? 이 만료 시점의 다음 날부터
다음번 것을 기산해 준다. 그렇게 해야 좀 빨리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빨리 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딱 이 날짜 되고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내에 받았다면 원래 있던 이 만료 기간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정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다음 날로부터 기산해 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이번에 검사를 받는 것이 1월 1일부터 예를 들면 3월 31일 사이에 받으세요 라고 유효기간을 정해줬다면 이 중간에서 받았다 할지라도 언제부터 4월 1일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해서 다음번 검사 유효기간이 정해진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전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6번입니다. 타이어식 로더가 무한궤도식 로더에 비해서 가장 좋은 점은, 자, 타이어는 이렇게 바퀴로 된 거죠. 무한궤도는 이렇게 전차 바퀴처럼 코롤러형으로 된 거예요. 요건 습지 같은데 유리하죠. 그 대신 뭐예요? 기동성이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습지 같은 데는 약하지만 뭐가 좋다? 바퀴니까 기동성이 좋다. 그래서 타이어식 로더가 무한궤도식 로더에 비해서 가장 좋은 점은 기동성이 되겠습니다. 크롤러식 같은 경우에 지면과의 닿는 면이 넓기 때문에 뭐예요? 견인력도 좋고 습지에서 작업성도 좋고 비포형 도로에서의 작업성? 글쎄요, 뭐 이거는 좀 이제 그렇죠. 근데 어떻든 기동성은 타이어식 로더가 무한궤도식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로더의 주차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주차합니다. 근데 버킷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틀렸죠. 주차할 때는 버킷이 지면에 완전히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더의 작업 종료 후에 주차할 때는 버킷은 지면에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8번입니다. 사행정기관의 윤활 방식 중 오일 펌프로 급유한다. 오일 펌프로 급유하면 밀어 제끼는 거죠. 압송식이 됩니다. 이런 건 전부 뭐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 그런데 오일 펌프로 들어갔다면 강제로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송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산식 튀겨주고 튀겨서 오일 분무 안개 형식으로 만들어주고 특정 부위에 뿌려주고 이건 다 뿌려주는 겁니다. 압송식은 오일 펌프로 강제로 밀어주는 압력에 의해서 송달하는 오일 펌프로 압력을 가해 공급하는 것, 이것이 압송식이 되겠습니다. 로더를 90도 방향으로 진입하여 상차하는 적재 작업은, 자, 여기에 작업물이 있습니다. 좁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단프 트럭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싣고 기역자로 90도로 확 꺾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재를 합니다. L자형이죠. L자형 90도잖아요. 그래서 90도 방향 그러면 L자형이죠. V자형은 이렇게 싣고 이렇게 상차하는 거, 이게 V자형이고, I자형은 왔다 갔다 하는데 트럭이 여기서 빼고 넣고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사이드로 제껴주는 것도 있고, I자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I형이고, M형은 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로더를 90도 방향으로, 그러면 90도니까 요게 되겠죠. 그래서 L형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퓨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퓨즈를 구리선으로 갖다 연결했다 이러면 안 돼요. 과도한 전류가 흐르거나 하면은 끊어져 줘야지, 구리선으로 끊어지지도 않고 통하게 했다 그러면 기계가 작살나든지 화재가 나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퓨즈는 전격 용량 사용해야죠. 퓨즈 용량은 암페어로 표시하고 표면이 산화되면 끊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리선으로 대용한다, 이거 안 됩니다. 대응이 아니라 대용. 하여도 된다는데 대용 안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즈는 전기에서 단락에 의해 과대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다른 용품으로 대용해서는 안 됩니다. 대용으로 대용하여도 된다니까 안 됩니다. 대용해서는 안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한쪽 방향 지시등만 전멸 속도가 빠른 원리로서 옳은 것은? 자, 지시등은 하나의 회로를 가지고 양쪽을 다 연결해 놨어요. 근데 하나가 단락이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은 한쪽이 이쪽 끝까지 같이 그 속도를 막 내준다고 그래요. 깜빡깜빡 해요. 그래서 한쪽 뇌프가 단선이 되거나 고장이 나면은 전멸 속도가 깜빡이는 속도가 배로 늘어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양쪽 전구가 하나의 회로로 연결되어 있어서 전등 하나가 고장 또는 단선되면 남은 한쪽은 전멸하는 속도가 2배로 빨라집니다. 그래서 한쪽 뇌프의 단선입니다. 12번입니다. 유압계통 내의 최대 압력을 제어하는 밸브는? 최대 압력을 제어한다. 그러면 릴리프 밸브는 그냥 아시겠죠. 예를 들면 100바로 설정해 놨다 그러면 100바 이상이 되면은 뭐예요? 오일 탱크로 환원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00바로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 압력을 제어하는 거 릴리프 밸브가 되겠습니다.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해야 할 경우는? 자, 20% 감속입니다.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20% 감속, 또 눈이 20mm 미만 온 경우, 이런 경우는 뭡니까? 20% 감속이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경우, 요 경우는 뭡니까? 50% 감속입니다. 100분의 50을 감속합니다. 노면이 얼어붙은 때 갤빙 돼가지고 폭우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도 안 됩니다. 눈이 20mm 이상 왔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프로요? 50% 감속. 근데 여기서는 20% 감속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4번입니다. 로더 작업 중 기계장치에서 이상 신호가 납니다. 그럼 바로 멈추고 점검 들어가야죠.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즉시 작동을 멈추고 점검합니다. 15번입니다. 로더 시동 시 주의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시동거입니다. 기온이 낮을 때는 A열 경고등이 소등되면 시동합니다. A열 경고등이 언제 소등되죠? 충분히 A열되면 A열 경고등이 소등됩니다. 그때 시동을 거는 게 좋습니다. 조작 내부가 중립에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시동되면 키에 손을 신속히 뗍니다. 이렇게 해야만 스타트 모터가 보호되는 거죠. 가속 페달을 세게 밟으면 시동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푹 치고 나가면서 엔진에도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급발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시동하면 안 됩니다. 시동 걸린 다음에 서서히 뭡니까? 페달을 밟기 시작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장갑을 착용하면 위험한 작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위험한 작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러면 장갑을 착용해도 되는 것은 그 말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해머 작업, 드릴 작업, 정밀 기계 작업할 땐 장갑 착용 안 합니다. 장갑 착용하지 않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때는 장갑을 착용해도 좋습니다. 17번입니다. 다음 중 스켈리턴 버킷의 용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켈리턴 버킷 어떻게 됐죠? 요런 격자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갈만 남고 흙은 밑으로 빠는 거. 그래서 골재 채취 작업할 때 쓰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조향하지 않고 버킷의 흙을 옆으로 덤프트럭에 상차할 수 있다. 사이드 덤프 버킷이고요. 자갈모래 흙 등을 상차하기 위해 그러면은 이것은 일반 범용 버킷이고, 나무 뿌리 뽑기, 제초, 제석 등에 사용한다 그러면 루트레이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켈리턴 버킷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강가에서 골재 채취 작업할 때 사용합니다. 18번입니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길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되죠. 철길 주정차에도 안 됩니다. 철길 일시정지표가 없을 때 수행하면 통과한다. 틀렸죠. 일시정지표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시정지한 후에 안전한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정지표가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통과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려는 경우에는 건널목 앞에서 뭐 해야 한다? 일시 정지해서 안전한지 확인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19번입니다. 중량물을 개인이 운반할 때 작업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양손으로 잡는다. 맞죠? 밑을 잡고 앞으로 운반한다. 맞습니다. 허리를 구부려 작업을 수행해. 틀렸죠? 예. 무릎을 낮춰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의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허리 힘으로 구부리지 않은 채 허리 힘으로 일어나면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틀린, 허리를 구부려 작업 수행한다는 틀렸습니다. 손가락만 잡지 말고 손 전체로 잡아 작업한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릎을 굽히고 허리는 곧게 편 상태에서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허리를 구부려서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20번입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구 선택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요. 외관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아닙니다. 외관도 양호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구조와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맞습니다.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맞죠? 위험 요소에 대한 방어 성능이 충분할 것 다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호구는 착용이 쉬워할 뿐만 아니라 외관과 상태도 양호해야 합니다. 근데 외관이 양호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틀렸죠. 21번입니다. 대형 건설기계의 도로 통행 제한, 특별 표지판 부착. 어떤 경우에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냐는 건데 이것과 거리가 먼 것은 근데 일정한 높이, 일정한 너비, 일정한 길이 이상이 되면 특별 표지판 부착해야 합니다. 근데 중량은 아니에요. 중량이 아니고 뭐죠? 총중량입니다. 총중량. 그래서 특별 표지판을 부착하는 건 이런 겁니다.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건설기계에다가는 특별 표지판 부착하고 너비가 2.5m, 높이가 4.0m, 최소 회전 반경이 12m, 총 중량 40톤 초과. 이런 경우 총중량이에요. 중량이 아니라 총중량. 축하중 10톤 초과. 이런 경우에는 뭐한다? 특별 표지판 부착하는 겁니다. 22번입니다. 로더 작업 시 붐을 하강시키기 위한 조정 레버 조작 방법은 붐을 하강시키려면 어떻게 합니까? 밀면 되죠. 레버를 당기면요. 붐이 올라가고요. 밀면 내려갑니다. 조정 레버를 민다. 붐을 하강시키려면 조정 레버는 앞으로 밀면 내려갑니다. 23번입니다.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에 대한 처벌은 아예 건설기계를 등록도 안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했다든가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했다든가 둘 다 뭡니까? 등록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무겁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압모터의 용량을 나타내는 것은 유압모터는 뭘로 용량을 나타냅니까? 입구 압력당 토크입니다. 킬로그램 포스 대 퍼 제곱센티미터 땅 토크. 그래서 입구 압력당 토크라고 합니다. 유압모터의 용량은 입구 압력당 토크입니다. 25번입니다. 기관과열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관과열이다 그러면 지금 냉각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팬벨트가 헐거우면 어떻게 되죠? 냉각 팬을 제대로 못 돌리는 거죠. 과열되고요. 물펌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뭐예요? 냉각수가 제대로 돌질 못하니까 과열되는 것이고, 크랭크 축 타이밍기가 마모됐다. 이건 기관에서 다 나온 다음에 크랭크 축에 물려서 뭡니까? 밸브하고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관 과열과는 관계가 없어요. 크랭크 축 타이밍은. 방열기 코어가 규정에서 막혔다. 그러면 과열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기관이 과열되는 것은 냉각 계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입니다. 크랭크 축은
이미 뭡니까? 엔진에서 출력이 된 그 쪽이 크랭크 축이잖아요. 여기다 물려가지고 타이밍 연결을 물려서 밸브하고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건 기관과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26번입니다. 유류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유류화재 B급이죠.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더 번져버립니다. 절대 물 부으면 안 되죠. 모래 뿌리거나 ABC 소화기, B급 화재 소화기를 사용합니다. 정답은 1번. 물을 쏟아서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유류화재에서는 더 번져버립니다. 27번입니다.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음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 퓨즈가 단선이 됐거나 릴레이가 불량이거나 접지가 불량이거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겠죠. 배선이 굵다? 배선이 굵다는 거 가지고 경음기 작동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배선이 굵다고 해서 끊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경운기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입니다. 28번입니다.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유압 실린더는 어떠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냐? 유압 실린더, 유압의 원리는 뭡니까? 파스칼의 원리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건설기계 조정 중 고의면은 경상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면허 취소입니다. 고의로는 면허 취소입니다. 고의로 인명피해를 입혔습니다. 면허 취소입니다. 30번입니다. 디젤기관의 연료 점화 방식은 디젤기관은 뭡니까? 전기 점화 아니죠. 공기 압축해가지고 압축열로 점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압축착화라고 하는 거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압력 25 내지 40kg 포스 per 제곱센티미터. 제곱센티미터당 25에서 40kg 정도로 압축압력을 가해주면은 자기 착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압축착화라고 합니다. 디젤 기관입니다. 31번입니다. 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구비 서류로 옳은 것은 이런 것은 다 나중에 필요할지라도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을 하려고 하면 하자보증금 H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내야 합니다.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 필증은 등록하고 나면 필증 주는 것이죠. 근데 등록을 하려고 할 때 필증 제시하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등록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것은 각 개별 이제 뭐 중고라든지 이런 거 받아서 할 때 보험증서가 필요한 거죠. 지금 매매업 등록을 하려고 하면 하자보증금 H증서나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서 매매업 등록을 하려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2번입니다. 사용한 공구를 정비 보관할 때 가장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면걸레로 깨끗이 닦아서 공구상자 또는 공구 보관으로 지정된 것을 보관한다. 물로 닦아서는 안 됩니다. 물로 깨끗이 쓰면 다 녹슬어 버리죠. 종류별로 묶어서 보관 아니요. 그 공구상자 또는 공구 보관함에 보관하게 됩니다. 작업대 위에다 진열해 놓는다 이것도 아닙니다. 공구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공구는 면걸레로 깨끗이 닦아서 공구상자 또는 공구 보관으로 지정된 곳에 보관한다. 이 워딩 이대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로더 기관의 일상 점검을 위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 로더의 엔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점검하려고 합니다. 윤활유의 색깔과 점도를 확인한다. 일상 점검이 되죠. 기관 가동 상태에서 오일 계기를 점검한다. 오일은 어떻게 합니까? 기관이 끈 상태에서 엔진이 끄진 상태에서 한참 지나야 전체 기계를 돌던 오일이 밑으로 쫙 깔아앉죠. 이때 계기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엔진이 돌아가는 상태에서 찍을 수도 없고 찍어봐야 제대로 된 값이 안 나오죠.
가동 상태에서 아닙니다. 오일은 정지 상태에서,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서 가라앉은 다음에. 3번 기관에서 윤활유가 누유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한다. 윤활유 급유 레벨은 오일 게이지 F선까지 풀까지 되도록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일 게이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멈춘 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오일이 오일팬에 가라앉은 다음에 실시해야 합니다. 34번입니다. 정지 위치에서 로드의 붐이 저절로 하향합니다. 다음 중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붐이 저절로 밑으로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안전밸브 이상이 있다는 거죠. 메인 압력 조절로 이상이 있다? 요건 릴리프 밸브인데 릴리프 밸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붐 하향 회로의 안전밸브에, 하향 회로 안전밸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붐 실린더에 패킹의 결함이 있어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인 압력 조절 밸브, 릴리프 밸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붐 상승회로의 안전밸브 이상이 있다. 안전밸브 내부 누설이 발생하면 유압이 빠져나가 붐이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붐 하향 회로의 안전밸브, 여기도 문제가 있으면 누설되고 붐이 하강할 수 있습니다. 붐 실린더 패킹의 결함이 있다. 실린더 내부 누유 발생의 가장 대표적인 붐 자연 하강 원인입니다. 패킹의 결함이 있을 때. 근데 메인 압력 조절 밸브, 릴리프 밸브는 시스템 최고 압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35번입니다. 벨트 취급에 대한 안전사항 중 틀린 것은, 자, 벨트를 교환하려면 회전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해야 합니다. 벨트에는 적당한 장력을 유지하도록 해야겠죠. 벨트 회전을 정시에 손가락으로 잡고서 하는데 큰일 나죠. 저절로 멈출 때까지 기다려야지 벨트를 손으로 잡고서 정지시키려고 했던 손 나가죠. 정답은 3번 틀렸습니다. 고무볼트에는 기름이 붙지 않도록 한다. 기름 묻게 되면 뭡니까? 벨트로서 역할을 못하죠. 미끄러져서. 이것도 맞고요. 틀린 것은 손으로 잡고 정지시킨다. 손 다 까져버리고 난리 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